안녕하세요. 첼리브라입니다. 조금 전에 방송 녹음하기 전에 제가 이제 시세를 보니까 막 이렇게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 좀 막 20%막 15% 이상 막 이렇게 떨어지면 보통 여기서 더 떨어질 거라고 많이들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겁이 나서 매수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단기적인 시세 측면으로 이제 스윙 관점으로 들어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떨어질 때 들어가서 사서 스윙 관점으로 이제 단기적 매매에 임하셔도 사실은 수익이 나실 수 있는 어떤 그런 패턴이에요. 지금 나오는 패턴이. 그래서 어저께 같이 애매모호하게 올라갔을 때가 아니라 사실은 매수를 할 때는 이럴 때 매수. 앞으로도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간은 지금 박스권 장세에서 아마 계속 아마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또 이렇게 하다가 또 올려놓은 거 같이 또 하다가 또 내려놓고 요런 거를 어느 시점까지 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시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6월달 보름 정도 중순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지금 많이 놀래시고 그러실 텐데 가상자산 시장이 원래 계속 올라가는 것 같이 보여도 하락장이다 막 이런 디스기 뭐 안 좋은 악재 뉴스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계속 흔들어 제껴요. 근데 사람들이 홀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점점 더 막 그러는 것 같거든요. 세력들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저는 가상자산 시장이든 주식시장이든 미국의 금리하고 테이퍼링하고 직접적으로 인과관계가 엄청나게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뉴스를 보다가 이걸 딱 발견했는데 동아일보, 노컷뉴스, 조선일보 그래서 국내 첫 돌파 감염 20대 의료인 화이자 2회 접종했는데 한 달 만에 확진됐다. 백신 2차 접종 14일 지나 확진, 돌파 감염 첫 확인. 그리고 조선일보에선 국내 첫 돌파 감염 사례 발생, 화이자 백신 접종 20대 간호사 이렇게 나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돌파 감염이 뭐냐면 2차 접종까지 마쳤는데 불구하고 또다시 그러니까 코로나가 걸린 거를 돌파 감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신 주사를 맞아도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의미가 없다는 얘기는 팬데믹이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 미국에서는 지금 뭐 어린애들까지 주사를 놓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팬데믹 끝날 거다라는 얘기가 매스미디어 상에 계속 나오긴 하지만 국내 기사나 뭐 해외 외신 어떤 기사에서 돌파 감염이란 얘기가 변이 바이러스란 얘기가 어느 날부터 점진적으로 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연준이 테이퍼링 신호 나왔다. 긴축의 순간 다가오나 이게 사실 시장에 되게 악재에 영향을 주는 것 중에 가장 큰 요인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중국발 퍼드 뉴스보다는 그래서 이게 20일 날 나온 뉴스인데 19일 날 보도된 게 연준의 돈줄 조이기 시기가 예상보다 당겨질지 주목된다. 돌파 감염이란 얘기가 전 세계로 확산이 되고 그러면 팬데믹 사태가 끝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테이퍼링 해야 된다. 돈줄 재기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하겠지만 지금은 하시겠지만 이 성명이 바뀔 가능성이 높은 게 언제냐면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예측인데 여기 보면 6월 15일하고 16일 날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는 17일 날 오전 3시 무렵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발표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주식 시장이든 가상자산 시장이든 극명하게 갈릴 거고 이 한 3, 4일 전까지 그러니까 17일 3, 4일 전까지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이런 변동성 장세를 계속 줘서 지금 흔들리는 사람들 위켄드라고 하거든요. 보통 약한 손들 스트롱핸드들 말고 확신이 있어서 코인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냥 홀딩해서 머무를 거고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아마 손절하고 저가에 아마 나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기다려 보세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뉴스 갖다 장난치고 테이퍼링 뭐 어쩌저쩌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주식시장이 애플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뭐 페이스북이나 테슬라가 주가가 뭐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다라고 하더라도 주식이 올라간 거랑 취업자 수가 많이 늘어나지 못한 거랑은 상관관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돌파 감염하고 어떤 이 트렌드가 분명히 전 작용해서
테이퍼링이 좀 약간 이른 것 같다. 그래서 미뤄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연준 의장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비트코인인데 어저께 이제 조시 라거가 예측한 대로 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떨어져가지고 뭐 지금 3만 뭐 4천 달러, 3만 5천 달러, 뭐 하여튼 뭐 언저리에서 알트코인은 더 많이 떨어져서 아마 되게 많이 힘드실 텐데 지난번에 급락이 나왔던 부분 있죠. 급락이 나왔을 때 비트코인 급락 나왔을 때 여기까지는 안 떨어질 거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고 지금 막 이렇게 떨어질 때가 매수 관점이라고 이제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겁이 나시겠지만 내가 코인 투자해서 이득을 보시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매수를 이럴 때 막 20%, 30%막 이렇게 떨어질 때 그때 매수를 하셔야 되는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놀라운 일일 수도 있는데 저도 이제 톡방에 참여하는 톡방이 몇 개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직접 말을 하는 톡방은 거의 유일하게 호라이즌 톡방이 딱 하나인데 왜냐면 괜찮은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저도 뭐 간간히 인사를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켄 팍슨슨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톡방이 있고 이분이 또 운영하시는 그 가상자산 또 카페가 있어요. 아마 그러니까 호라이즌 코인에 관해서 궁금하신 게 많으시면 이분한테 이제 트윗에서 직접 물어보시면 아마 여러 가지 아마 설명을 많이 잘 해주실 거예요. 근데 그 코인니스에 이런 기사가 어저께 저녁에 아마 나왔을 거예요. 호라이즌 토큰 최대 고래는 그레이스케일 모기업 DCG다. 그레이스케일에서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라고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어저께 켄 팍슨스 선생님 이분이 이제 뭐라고 이제 질문했냐면 누구의 월렛인가? 한 트위터 유저가 하나의 월렛이 185만 개의 호라이즌을 보유하고 있다. 누구의 월렛인가라고 질문한 데 대해 베리 실버트 그레이스케일 창업자가 바로 DCG다라고 답을 했다. DCG는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의 모기업이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선생님이 이제 질문하셨는데 이렇게 11밀리언의 어떤 그 호라이즌이 지금 그 시장에 순환되고 있는데 하나의 지갑에 1.85밀리언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따졌을 때 20%는 아니지만 한 18%에 가깝게 누군가가 이제 들고 있는 거죠. 한 가지 코인을. 근데 그게 DCG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베리 실버트가. 그거 DCG다. 잘 캐치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데 그런 다음에 이제 뭐라고 이제 베리 실버트가 얘기를 하냐면 앨런 머스크가 도지를 소유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호라이즌에 관해서 집중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또 베리 실버트가 한 번 더 이제 립을 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저께 지금 뭐 시세를 제가 안 봤으니까 모르겠지만 사토시 마켓에서 35%가 상승했어요. 35%. 그러니까 이 급락장에 이렇게 코인이 올라가기가 되게 많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달러로 환산했을 때는 요거보다는 못 올라갔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뭐 호라이즌 뭐 베리 실버트가 립을 하니까 사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급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 사는 거는 무리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홀딩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흔들리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사시려거든 지금 급등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 분명히 또 다시 조정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를 노리시면 전 될 거라고 생각하고 호라이즌 같은 경우는 노드를 돌려요. 노드를 돌리는데 슈퍼 노드가 있고 시큐어 노드가 있어요. 저도 이제 슈퍼 노드를 돌리거든요. 슈퍼 노드를 돌리는데 이게 슈퍼 노드는 호라이즌을 500개 가지고 있으면 돌릴 수 있고 시큐어는 42개 가지고 있으면 돌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자율 지급이 아마 슈퍼 노드가 시큐어보단 좀 적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거의 90%? 네, 90%를 제가 슈퍼 노드를 돌리거든요. 왜냐면 42개짜리 노드를 제가 그거를 다 일일이 다 그걸 해야 되거든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슈퍼 노드로 해서 그냥 내비뒀는데 나머지 일정 물량은 그냥 뭐 바이낸스라든가 뭐 몇 개 거래소에 그냥 내비뒀어요. 내비뒀는데 노드를 돌리면 이자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까 그 트위터상에 켄 팍슨슨이라는 선생님 있죠. 그분한테 여쭤보시면 그분이 여러 가지 방법을 아마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호라이즌 가지고 계신 분들은 트위터 하셔가지고 켄 팍슨슨 그분을 찾으시면 되고
자, 거기다가 이제 베리 실버트가 조인 어스, 우리한테 동참해라. 그래서 뭐 호라이즌에 관해서 또 마케팅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이제 결과는 분명히 나올 거고, 자, 호라이즌하고 이제 관계 없는 이제서부터는 자 전체 시장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 퍼드 뉴스가 계속 나와요. 지금도 아마 계속 나오고 있을 거예요. 코인텔레그래프에 홍콩 규제 당국 소매 비트코인 거래 금지 설정. 네, 소매 비트코인 거래 금지 설정.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 말고 소매자들, 소액 투자자들한테 거래를 금지시킨대요. 홍콩에서. 근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홍콩 법에 따라서 800만 홍콩 달러, 약 100만 달러 가치의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개인만 전문 투자자가 될 수가 있다. 그 외의 사람들은 코인 투자 하지 마라. 너네들 코인 못 산다. 라고 이 뉴스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부자들만 접근해라. 라고 제약을 건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 버드 뉴스가 지속적으로 계속 나오는데, 캐나다도 마찬가지야. 캐나다 은행 제도적 채택에도 불구하고 매우 위험한 암호화폐, 암호자산 시장, 뭐 변동성이 되게 크다. 그래서 캐나다 국립은행이, 그러니까 뱅크 오브 캐나다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이제 한국은행, 거기서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래서 위험을 초래한다. 투자하지 마라. 또 똑같은 얘기를 또 코인텔레그래프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얼마나 말도 안 되냐면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2017년 8월 17일 날 뱅크 오브 캐나다, 그러니까 카나다 국립은행이에요. 한국은행이에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기반 금융 시스템을 제안했다. 2017년 8월 17일 날. 그런데 딱 이거는 오늘 나온 뉴스거든요. 네. 2021년 5월 22일 날. 자, 반대 기사죠, 완전히. 자, 이 사람들은 이때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했고 지금은 왜 그럴까요? 이 시스템을 제가 알기로 지금도 구축을 어느 정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비트코인 기반 금융 시스템 제안했던 거를 관해서. 그럼 어떤 게 진실일까요? 우리는 진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인 패트릭 해커는 미국 CBDC가 불가피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분이 오늘 그 코인니스 여러분들 뉴스 보시면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가상자산 시장에 관해서 좀 안 좋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뉴스가 나온 게 아마 좀 오래됐을 거예요. 아마 이것도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 그리고 지금 보면 전 세계가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중국 국무원이 비트코인 채굴 및 거래를 단속하고 개인 위험이 사회 분야로 전달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게 지난 일주일 동안, 그리고 주말에도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 블록체인에. 이거는 명분이에요. 시세 조종을 하기 위해서 세력들한테 명분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냥 떨궈버려서 흔들어버리면 명분이 없는 상태잖아요. 명분이 있어야 작업을 치잖아요. 그죠? 명분거리가 분명히 필요해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테이퍼링을 밀어야 된다, 금리 인상을 밀어야 된다라고 말을 할 때도 명분거리가 필요해요. 제가 그래서 돌파 감염이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거는 제 개인적인 퍼즐이기 때문에 100%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엔 아마 그 퍼즐 조각이 정확히 그 자리에 들어가서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을 연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다음 달 중순 무렵에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중국이 얼마나 웃기냐면, 자, 여기서는 비트코인 채굴 및 거래를 단속한다, 이걸 밴시켜야 된다 얘기하는데, 중국이 전 세계에서 블록체인 특허 건수가 가장 많은 국가예요. 미국보다 5배가 높아요. 보이시나요? 1위가 12,000개로, 자, 미국이 2,400개요. 한국이 900개. 4위가 프랑스 726개. 전 세계에서 블록체인 특허 건수가 가장 높은데요. 블록체인은 가상자산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어요. 블록체인은 블록체인이다, 가상자산 시장은 가상자산 시장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어요. 왜? 알리바바 보유 블록체인 특허 건수가 2,344개로 전 세계 1위예요. 자, 알리바바를 죽인다? 뭐 엔트파이낸셜을 뭐 IPO를 금지시킨다? 자, 그 끝이 분명히 결과가 나오니까 지켜보세요. 2020년 4월 24일 날, 자, 2,344개 블록미디어에 이 기사가 나왔는데 실제로 여기 나와요. 알리바바가 최고로 많이 1위예요. 전 세계 1위. 텐센트가 2위. 중국 평안이 3위. 블록체인 특허 건수가.
그리고 IBM이 7위. 이게 2019년 거예요. 2020년에는 아마 알리바바가 더 많이 확보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웃기다는 거죠.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도. 그래서 알리바바 지분 구조를 보면 소프트뱅크가 34.4%예요. 여러분들은 알리바바가 전체 어떤 그 그림을 보면, 퍼즐을 보면, 지배 구조를 보면 전형적인 중국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현재는 아마 소뱅에서 26%만 아마 보유하고 있을 거예요. 나머지 8%는 제가 알기로 손정희 회장이 매각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얼마나 웃기냐면 손정희의 소프트뱅크 회장의 비전 펀드가 사우디 국부 펀드, 아랍에미리트 국부 펀드, 애플이 투자했던 게 2017년 비전 펀드 1호, 2호가 골드만삭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카자흐스탄 국부 펀드, 미조 파이낸셜 그룹이 2호 펀드에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3호 펀드가 출자를 하기 위해서 준비가 됐던 걸로 알고 있고, 어쨌건 소뱅에서 움직이는 비전 펀드가 사실은 알리바바 지배 구조에도 관여가 많이 돼 있었다는 거죠. 아마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확보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알리바바의 지배 구조 중에 마윈이 가지고 있는 거는 사실 상당히 적다는 거죠. 여기 잭마 CEO가 가지고 있는 게 8.9%라고 여기 써 있죠. 네, 그래서 어쨌건 그런 이면에 있는 그림을 보셔야 우리가 투자하는데 아마 지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베리 실버트가 이번 주말은 지루하게 될 거다, 조용하거나 지루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지금 한마디 남겼거든요. 자, 지금 현재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가 이제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 포트폴리오도 많이 참고를 하고 그 투자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모건 클릭 자산 운용사에 있는 포트폴리오도 많이 참고를 하거든요. 이거는 오늘 새벽에 제가 들어가서 이제 캡처를 한 거예요. 오늘 새벽에 모건 클릭 자산 운용사라고 그레이스케일보다는 조금 약간 자금력이나 전반적인 뭐 인지도가 좀 떨어지긴 하지만 여기도 뭐 인지도가 있는데요. 앤서니 폼플리아로나는 이분이 이제 얼굴 마담이고 이분이 하고 공동 대표요. 네, 요분하고. 근데 포트폴리오가 비트코인 지배 구조가 67.8%고 이더리움이 27.3%예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이더리움을 많이 늘려놓은 상태고, 비트코인 캐시가 1.3%, 라이트코인이 1.2%, 유니스왑이 0.6%, 이오스가 0.5%, 아에브가 0.4%, 메이커가 0.3%, 코스모스가 0.3%, 테조스가 0.3%. 네, 그래서 오늘은 뭐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하고 관련된 건 호라이젠하고 관련된 거 말씀드리고, 모건클릭 자산 운용사, 그리고 퍼드뉴스에 관해서 좀 파헤쳐 보면 진실이라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영상은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흔들리는 장세 속에서 매수하실 분들은 그냥 여유로운 마음으로 현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매수하시는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샬리 브라운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